예, 마켓 주민입니다. 셀트리온은 정말 국민주 반열에 오를 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또 좋아하고 신뢰하고 주가도 잘 갔었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몇 가지 좀 악재들이 겹치면서 주가가 지난해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까지 하락을 해서 소액주주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무엇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분석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해외 수출이 생각만큼 이렇게 진전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걸림돌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사실 장중 최고가를 찍었죠. 39만 6천 원, 40만 원을 찍었는데 그때가 생각해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가 일상 이상 막 이렇게 들어갈 때였어요. 기대감이 컸죠. 네, 기대감이 컸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올 봄에 뭐 빨리 승인해주겠다 이런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장중 최고가를 찍었고 딱 11개월 만에 현재 19만 원이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역시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치료제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허가 문제입니다. 먼저 미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유럽 시장에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좀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레키로나는 주사제예요. 네. 특히 중증 환자용입니다. 반면에 머커사에서 개발한 몰루피 같은 경우는 경구용이죠. 먹는 거죠. 네, 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접근성에서 경쟁력이 좀 낮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시장 형성인데 우리나라가 이미 백신 접종률이 80% 육박하지 않습니까? 뭐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고 올라가면서 이 상대적으로 중증 환자 수가 줄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슈링키지되고 있어서 과연 만약에 저게 첫 번째 문제인 허가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잠재적으로 시장성이 충분하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두 가지 악재로 인해서 딱 11개월 만에 주가는 반토막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뭐 백신도 마찬가지고 치료제도 그렇고 참 어려운 거죠. 사활을 걸고 큰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냈는데도 시장 수요나 허가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쨌든 레키로나주가 생각보다 지금 승인을 못 받고 있고요. 네. 다음 또 늘 얘기되는 게 합병 아닙니까? 네. 합병한다 하는데 거기도 좀 걸림돌이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배 구조가 좀 특이한 그 그룹이죠. 네. 셀트리온은 원래 그 주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주력 상장사 세 개가 있죠. 예. 이게 주력인데 사실은 이 주력 3사를 합병하기 이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지주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셀트리온 홀딩스가 있고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을 지배를 하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또 있습니다.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셀트리온 스킨케어라고 상품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건 성진 회장이 62%를 가진 개인회사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주된 목적은 지배구조 개편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상장사 3사를 합병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주사를 먼저 합병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주사 합병을 하기 위해서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셀트리온 스킨케어를 3사를 합병하려고 신고를 했는데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셀트리온 스킨케어 소액 주주들이 우리는 반대한다 라고 반기를 든 거죠. 예. 그래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11월 1일까지 지주사를 먼저 합병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 달 딜레이 돼서 11월 5일로 밀리게 된 거고 저는 지주사 합병은 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셀트리온 홀딩스 지분의 95%가 성진 회장의 몫이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의 지분은 100%가 성진 회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킨케어도 62%를 보유하고 있어서 소액 주주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무리는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일단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에 대해서 주가에는 악영향을 준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주사 합병이 먼저 끝나야 밑에 있는 3사 합병이 되는데 그렇죠. 지주사 단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그 문제는 판을 틀 만큼의 우려는 아니고 넘어갈 걸로 보신다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소액 주주들은 이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도 보면 뭐 인위적으로 합병을 하고 승계 작업을 위해서
일정 부분 기업을 좀 어느 기업은 좀 주가를 못 오르게 누른다는 의혹이죠, 의혹. 네. 그런 의혹들을 덜어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도 승계 작업을 위해서 주가가 못 오르는 거를 뭐 일부러 누른다?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 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정진 회장이 일단 명예회장을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김용진에서 물러난 상태인데 그렇다면 많은 재계 관계자들은 그럼 이세 승계가 곧 임박했구나라고 당연히 시그널을 네. 갖고 있고요. 특히 방금 지배구조에서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의 지배구조 핵심인 셀트리온 홀딩스의 지분이 95%가 서정진 회장이 아직 보유하고 있고 저 지주사 합병을 하더라도 서정진 회장의 지분이 95% 가까이 됩니다. 결국은 이세에게 또 넘겨줘야 되는 문제가 남는군요. 그리고 나면 지주사 합병을 끝내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장되어 있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럼 셀트리온 제약을 합병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세 개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홀딩스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기 물려주려면 주가가 낮은 것이 온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도 서정진 회장의 셀트리온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 장남인 서진석 그 의사의 의장에게 의장은 지금 지분이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물려줘야 되는데 경성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누르는 것이 오늘 일가 입장에서는 유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셀트리온의 주주들은 회사에 대해서 상당한 그 로얄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부터요. 정말 저가에서부터 투자해서 오래 오신 분도 있고 공매도 때도 회사랑 같이 대응을 하면서 공매도 세력을 물리치자 이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이전 상장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소액 주주들이 회사 측과 참 합을 잘 맞췄는데 이번에 소액 주주들이 주가가 워낙 떨어지니까 자사주 100만 주를 회사 측에서 좀 사라고 요구를 했는데 회사 측은 아직 뭐 답은 없는 건가요? 네. 회사 측에서도 아직 뭐 답은 없지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셀트리온 그룹의 핵심이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의 상반기 말 기준으로 소액 주주들의 그 비중을 보면 64.3%예요. 네.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최대 주주 측 지분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반발할 수 있고요. 특히 공매도 시장에서 보면 공매도 금액이 가장 많은 것이 또 셀트리온입니다. 그 말은 주가가 하락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어를 해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방어를 위해서 사실은 소액 주주들이 비싼 대책위원까지 만들어서 현재 7개의 회사에 대한 요구를 내놓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사주를 매입해라. 공매도를 막아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차등 배당을 해서 좀 막아달라. 그것도 있고 대표이사, 사회이사들, 자기들이 대표할 사회이사들을 또 선임해달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자사주 매입을 해서 공매도를 막아서 주가 떨어진 걸 좀 방어를 해달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레키로나는 뭐 회사 측에서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경과를 좀 기다려야 되는 거지만 합병은 회사 측에서 이제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합병이 잘 마무리가 될 텐데 합병은 이제 합병 과정이나 시나리오는 또는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우선 지주사 합병이 우선입니다. 합병이 원래 11월 1일까지인데 네. 11월 5일 밀렸기 때문에 이제 반대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상장사 합병이 이루어지겠죠. 셀트리온 잘 아시듯이 셀트리온이 만든 거를 영업부를 따로 떼놓은 게 셀트리온 해석해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병할 때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상당히 좀 마찰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저 3사 합병,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까지 마무리되는 것이라서 합병 지주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저 3사 합병에도 또 만만치 않은 그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은 원래 사실 바이오시밀러 쪽은 셀트리온이 우리가 사실 없는 시장을 만들어냈다고 할 정도로 국내에서 정말 볼모지에서 개척해서 그 다음에 사실 삼성바이오가 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강국이 돼가는 건데요. 원래 어느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쪽은 괜찮은 거죠, 영업 현황이? 원래 올해 매출을 한 2조쯤 봤어요. 그래서 2조 클럽에 가입할 것이라 봤는데 약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매출이 7,300억이었거든요. 개별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반기 지금 3분기에
매출이 5,200억, 영업이익 2,100억 정도로 전망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 정도 좀 줄어 있고 영업이익은 7% 감소를 해서 이 부분이 약간 그 역성장이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셀트리온은 원래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의 매출은 꾸준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코로나19 영향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바이오시밀러의 전체적인 마켓 시장 자체도 약간 수렴기지하고 한 상황이거든요. 관심 일단 백신이나 뭐 치료제 이쪽으로 가버려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역시 주주들은 코로나19 치료제에 많은 기대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의 매출이 3분기나 4분기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현재 역성장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는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최근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한 3개 증권사가 전망을 내놨는데 네. 신한 검투 같은 경우는 32만 원을 내놨다가 26만 원까지 가장 많은 하락을 내놨고요. 신영증권도 마찬가지로 35만 원에서 28만 원. SK증권도 37만 원에서 30만 원. 가장 우호적이었던 SK증권 쪽에서조차도 한 7만 원 정도 하향을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증권사 쪽에서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막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야 될 국면인데 유독 같이 시장이 빠지고 떨어지면 이해는 되는데 그렇죠? 네. 셀트리온은 상대적으로 약하니까요. 투자자들은 셀트리온을 보면서 주주들은 고민을 많으실 거고 또 가격 매력을 보고 사볼까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우선 그 항체치료제에 기대를 걸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아까도 초대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허가의 문제도 있고 허가가 되더라도 내년 판매 시점 내년으로 봐야 되는데 내년도에 코로나19의 시장 자체가 좀 쉬운기되는 것 자체가 좀 부정적인 양이고요. 현재 바이오시밀러의 주력 판매는 생각보다 크게 줄지는 않아서 빠른 회복세는 빠르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켓 주민 오늘은 셀트리온 관련된 최근의 이슈들 점검해봤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